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기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카카오에 문자를 남겨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낙연 대표가 이제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기석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건 많이 기사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텐데, 일단 네. 그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이게 9월 8일 국회에서 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네. 연설을 했는데, 그 이제 관련 내용, 연설 네. 전문이 네. 포털 사이트 다음 있지 않습니까? 네. 다음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 네. 첫 화면, 그러니까 소위 메인 화면이라고 하는데, 네. 여기에 뜬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윤영찬 씨라고 네. 그 청와대 네. 국민소통수석을 했던 네. 문재인 청와대에서 그 사람이 기자 출신이죠. 예,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데 네. 이 사람이 이제 국회에서 주호영 원내대표 연설 도중에 이제 그거를 이제 검색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뜬 걸 보고 자기 보좌진한테 네. 그걸 사진을 보내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 이낙연 대표 그거는 안 했더니 주호영 거는 바로 반영하네요. 메인 화면에다가 했더니 카카오 너무하군요. 네. 뭐 강력하게 항의하세요. 네. 그리고 들어오라고 하세요. 네. 그럼 어딜 들어오라는 얘기입니까? 국회의원이 들어오라고 하면 국회 자기 의원실, 자기 네. 방으로 네. 카카오 대관 업무하는 직원을 갖다가 네. 부르라는 거 아닙니까? 네, 조지려고. 솔직히 그리고 네. 국회의원이 부르는 정도면 네. 직원이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임원이 간부급이 오는 오겠죠. 거죠. 네, 임원이. 대관 담당 임원이. 그러면 임원을 불러서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주호영 원내대표 거는 싫었고 네. 이낙연 대표 거는 안 싫었다. 네. 근데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사실 이 아니죠. 사람이 네. 동아일보 기자로 있으면서 무슨 특종상도 받고 네. 한국 기자상도 받고 네. 이런 사람입니다. 그거는 네. 막 이제 어디 가서 자랑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기자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텐데 네. 사실관계 확인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네. 들어오세요, 들어오라고 하세요 이렇게 한 겁니다. 네. 일단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일단 왜 기자 출신이 사실관계 확인도 하지 않고 네. 민간 기업, 네. 민간 업체를 갖다가 압박하는 듯한 네. 그런 문자를 네. 그런 지시를 보좌진한테 했느냐. 했느냐. 두 번째는 이게 사실관계가 밝혀졌지 않습니까? 네. 다음이 이낙연 대표의 연설문도 싫었다는 게 이미 각 기사에 다 보도가 됐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사과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사과도 지금까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네. 우리가 이 영상을 찍은 이 시점까지. 예.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이제 야당이나 아니면 요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의심하는 사람들은 아니 윤영찬 의원이 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으로 있었는데 네. 그럼 이 사람이 청와대에 있을 때는 도대체 언론을 어떻게 다뤘다는 얘기냐. 언론 그렇죠. 통제, 언론 압박, 압박. 여론 조작을 한 거 아니냐 그동안에. 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네. 윤영찬 동아일보 후배한테 동아일보 후배죠. 예.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뭐라고 네. 얘기하냐면 드디어 이제 또 요즘에 이제 이낙연 대표 별명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뭡니까? 엄중낙연. 그렇습니까? 뭔 현안에 대해서 뭐만 질문하면 엄중하게 보고 있다. 또는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엄중낙연이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네. 역시나 다시 엄중낙연이 네. 등장을 했습니다. 엄중하게 주의를 드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오늘 그러니까 9월 9일 네.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네. 어제 우리 당 소속 의원이 국회 회의 중에 한 포털 매체 관련 부적절한 문자를 보낸 것이 포착됐다. 네. 해당 의원에게 알아보니 우리 당 대표 연설과 야당의 대표 연설을 불공정하게 다뤘다는 문제의식을 가졌다고 한다. 네. 그럼에도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네. 국민들이 오해를 사거나 걱정을 드리는 언동을 하지 않도록 새삼 조심해야 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윤영찬 씨의 포털 네. 압박 네. 혹은 여론 조작 네. 미수 의혹 네. 뭐 이렇게 명명을 할 수도 있겠는데 네. 이것과는 별개로 네. 지금 이낙연 체제가 네. 들어선 지 얼마나 됐습니까? 며칠 안 되지 않았나요? 진짜 며칠 안 됐습니다. 그 한 일주일 그것밖에 안 됐는데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이낙연의 리더십을 시험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자꾸 터지고 있다. 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추미애 논란과 관련해 가지고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뭐 이렇게 어떤 통일된 네. 어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추미애 장관의 어떤 사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아들 네. 문제, 아들 문제를 그렇죠. 왜 공당이 네. 방어를 해줍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도 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아주 그냥 각계격파식으로 네. 자기들이 서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다른 얘기. 예를 들어서 김남국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로스쿨 출신 네. 그 변호사. 네.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군대를 국민의힘에는 군대를 안 갔다 온 미필자들이 많아서 군대를 몰라서 현실을 몰라서 그렇다 했더니 뭐 숫자를 세어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한 3배 많았다는 거 3배, 예, 아닙니까? 뭐 30 몇 명이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이 10 몇 명이고 삼성 장군 출신한테 군대를 모른다고? 신원식 예, 예. 의원한테 예. 군대를 모른다고 했죠. 이 사람이 합참 차장까지 지내는 그러니까요. 사람인데 예. 이 사람한테 군대를 모른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 이런 네.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네. 이 과정에서 어떤 기사에서는 제목이 네. 군기반장 이낙연 이렇게 돼 있던데 네. 과연 이낙연 대표가 지금 현재 군기반장으로서의 노력을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네. 앞으로 이낙연 대표가 대표 임기를 얼마나 채울지 모르겠지만 네. 이 사람이 남은 기간 동안에 네. 이 아주 중구난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179명, 180명 네. 이 사람들의 이 입을 갖다가 어떻게 단속할 수 있겠느냐. 네. 그게 과연 그러한 리더십을 과연 이낙연 대표가 갖고 있느냐. 네. 이제 이런 거를 지금 유권자들이 국민들이 시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그 정청래 의원이죠. 예. 추미애 장관의 아들 논란과 관련해서 김치찌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김치찌개를 빨리 끓여달라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청탁이냐? 네. 민원이지.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런 얘기 다 필요 없이 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네. 김영란법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김영란법 매뉴얼만 봐도 네, 그러니까요.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되지 자꾸 네. 이상한 비유를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게 물을 흐리는 겁니다. 네, 그렇죠. 아니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그냥 얘기하면 몰라도 그리고 그게 의혹이 있으면 그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검찰이 수사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법무부 장관은 네. 우리나라 법과 정의를 구현하는 그런 총괄하는 사람인데 그렇죠.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런 의혹과 문제가 제기됐으면 이걸 얼른 털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여야가 협조를 해가지고 네. 얼른 진상을 밝히는데 노력을 해야지 네. 자꾸 무슨 뭐 김치찌개 그런 얘기를 하고 무슨 군대를 몰라서 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 겁니까? 예, 사실 그 이제 박 기자께서 그 이낙연 대표에 관련해서 이제 분석도 많이 하고 이제 취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박 기자는 이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이낙연 대표가 180여 명 이제 거대 예. 여당의 국회의원을 예. 단일 대우를 형성시킬 수 있다고 봅니까? 글쎄, 아니 일단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네. 봤다시피 이낙연 의원 당시 의원이 지금도 의원이긴 합니다만 네. 그렇게 뭐 압도적인 지지율을 얻긴 했습니다만 네. 득표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당 내에서 이낙연을 전적으로 또 지지했다 이렇게 또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네. 대략적인 분포가 6대 4였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이 이낙연 대표의 대선 주자 지지율이 네.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이 말 그렇죠. 소위 속된 말로 말빨. 그렇죠. 네, 이게 아. 먹히느냐 안 먹히느냐 네. 이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단속을 하고 리더로서의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면 당연히 지지율이 올라갈 텐데 네.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엄중하게 어. 이런 식의 어떤 추상적인 표현들 이런 걸 네. 한다면 그리고 자기 당 의원들의 잘못을 네. 정확하게 짚어주지 않는다면은 네. 그런 모습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또 지지율이 빠져나갈 것이고 네. 그러려면 결국엔 이낙연 대표의 이런 입지, 위상 네. 이런 것들이 결국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아니 당 대표 임기도 지금 얼마 안 채우고 물러나야 될 사람인데 네, 그렇죠, 그렇죠. 대선에 네. 출마하려면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지지율도 떨어진다? 그러면 솔직히 누가 그런 당 대표의 지시, 명령, 주의, 경고 이런 걸 갖다가 아우 무서워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하겠습니까? 박 기자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 이 민주당에서 적폐 중에 적폐로 꼽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 대표를 맡았을 때 보수 정당의 당 대표를 만났을 때 나름의 말빨이 통할 수 있었던 거는 그가 갖고 있었던 지지율과 그가 TK에서 국회의원을 당선시킬 수 있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말 듣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카리스마라고 포장이 되고 평가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 이낙연 대표가 이제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아마 박 기자가 계속 취재를 해서 뭐 여러분께 전달을 해 드릴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뭐 다음에 무슨 또 다른 논란이 있을 때 네. 이낙연 대표가 네. 엄중하게 뭐 이런 표현을 좀 안 썼으면 좋겠다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예. 그 이낙연 대표가 엄중하게라는 표현을 쓰는지 안 쓰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도 뭐 이제 정치를 바라보는 한
정치 바라보는데 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